자,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은 한바탕 요동이 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내일 말이죠. 자, 구속 기로에 선 추경호 의원은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호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하고 유도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특검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하지 못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몇몇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표결 방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밝혀져야 영장도 발부되는데 결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이 적용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그 고의의 입증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많은 부분 추정의 영역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은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는가, 네. 그 기준을 높여서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법정 최고형이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이 법정형이 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가 하는 것을 법원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오겠는가라는 전망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황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은 안 됐지만 누가 봐도 정황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도망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현직 네.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이제 만으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사를 통해서 특검 측이 원하는 증거는 거의 다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범죄 혐의가 중하고 명백하다는 판단이 아니고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오늘 영장은 심사에서 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로부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자꾸 바꾸는 바람에 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소가 바뀌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지, 이게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이걸 방해했다라는 거에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결과. 네. 그럼 행동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장소를 옮겼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옮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아니에요. 당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뭐 입증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무슨 이게 재판도 아니고 무슨 입증입니까?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나름대로 봤을 때 심각한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라는 이름 지우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각 얘기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서 주장한 것. 아니 계엄 방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는데 무슨 계엄 방해냐, 그렇잖아요. 근데 방해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보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7분이거든요. 네. 이거 웬만한 노래 한 2곡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명쾌한 해명이 없어요. 혼란스러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당의 전 원내대표이고 현역 국회의원이란 것만 제외한다면 네. 저는 영장은 발부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넘어가기 전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 구속 여부는 추경호 의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반에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공포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은 잠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1시 반에 예정이 돼 있고요. 이에 앞서서 집단 탄원서도 모았습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집단 탄원서를 수집했고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기에 몰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까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해산, 뭐 이런 내용을 여당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고요. 기각될 경우에도 또 다른 투쟁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법원 앞에까지 나가서 지금 오늘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네. 그것을 소위 위헌정당 공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빌드업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 구속영장은 발부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의 집단적인 총리로서 좀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탄원서를 내는 것도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각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즉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계엄 1년 메시지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요, 영장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장외 집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한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 못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들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러 의원들이요.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일부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당대표가 안 하면은 나라도 하겠다.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도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지도부의 계엄 1년 메시지 글쎄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요? 아까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과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론이 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2025년 이날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과를 가지고 한 해 만에 하는 걸 두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마치 한국의 어떤 일제가 침략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다음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사과하세요 그러면은 일본은 그래요. 65년도 했고 90년도 했고 93년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대체 몇 번을 하란 말이냐. 네. 근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당신들 진정한 사과를 안 했지 않냐. 저는 그런 태도로 들리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선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졌다?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에서 만약 대선 전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저는 왜 저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네. 저거는 국민의힘 전체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내일입니다. 13 계엄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과연 개별적인 의원들의 사과만 나올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있을지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